반갑습니다. 박정택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광경 한번 감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중국에 있는 10대 여행지 명산 중에 한 곳이라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입에 좋은 치약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제목에서 바로 나와 있죠. 한번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 최고의 자신감이죠. 2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 저는 상당히 출시되기 전에 샘플용으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제법 오래 쓰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써보면 확실히 알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잇몸 질환과 시린이의 두 가지를 동시에 케어하는 치약이다. 그래서 이제 치약 개발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치약에 만족할 수 없다면 이 지구상에 더 이상의 치약은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잇몸과 치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치아 표면에 있는 게 범낭질입니다. 치아 표면.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상아질이에요. 자, 안에 치조골이 있고, 우리 잇몸하고 이하고 딱 그 경계선이 좀 만나는 부분, 여기가 치경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쪽이 자꾸 깎여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약을 정말 좋은 거를 뭐 안 쓰게 되면, 나쁜 치약을 쓰게 되면 이 범낭질이 계속 벗겨지는 거죠. 훼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아질까지 이제 노출이 돼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가 시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치약은 이렇게 범낭질을, 치아를 보호하고 코팅을 해주고, 두 번째는 잇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잇몸을 보호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 구강 내의 문제는 세균입니다. 세균. 구강 내의 나쁜 세균. 그 세균을 항균하고 항염할 수 있으면, 염증을 예방할 수 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요 최근에 잇몸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정말로 소중한 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존에 있는 치약, 대부분의 치약은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우리 그 남자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가가지고 이 워커로 이제 이따 장판 같은 거 탁 찍히잖아요. 아니면 냄비에 이렇게 욕실이나 이런데 정말로 세제 갖고 해도 안 지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남자분들 그 군화 워크로 이렇게 장판 같은 게 탁 찍히면은 절대 안 지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치약입니다. 치약. 우리 많이 썼습니다.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나 연마작용이 세길래 저렇게 지지 않는 때가 질까? 그렇죠. 알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치약들이 연마제 돌가루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요 이에 있는 치석 치태, 요 때를 갖다 벗겨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치약이 침강탄산칼슘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낭질을 갉아내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그 이를 좀 하얗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침강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계열이 입자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강력한 거죠. 예. 요 그림에 보시듯이 쩍빼쩍빼쩍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불규칙한 입자고 강력하기 때문에 갉아낸다. 지하 표면을 갉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린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경부, 잇몸과 이가 만나는 저지름에 자꾸 갉아내니까 치약으로 상아세포가 돌출이 돼서 이가 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잇몸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불규칙하면서도 강력하고 입자가 날카로운
저런 돌가루를 갖다 계속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성분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했겠죠. 침강, 탄산, 칼슘,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 조금 더 발전한 게 나노화된 이산화규소,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입자가 불규칙하지 않고 균일하게 곱다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뭐다? 돌가루다. 역시 돌가루다. 자, 그래서 이 개발자님이 치아를 보호하면서도 이 치석과 치태, 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이게 된다면 정말 좋은 그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저희들 입에 좋은 치약입니다. 자, 그럼 알파 입에 좋은 치약은 어떻게 했느냐? 치아 표면에 가장 적은 자극을 주는 성분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함량도 역시 최소화했다. 예. 기능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발전된 나노 이산화규소, 이게 덴탈 실리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을 최소 함량으로 6%를 잡았대요. 그 다음에 일반 치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 치약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그 불규칙한 강력한 입자, 돌가루, 침강, 탄산, 칼슘이 평균 25에서 28%가 들어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빨을 닦으면 닦을수록 이가 깎여 내려간다, 밝아진다는 거. 그래서 범낭질이 훼손돼서 이가 시리게 되고 잇몸이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긴다. 자, 그런데 치태와 치석 제거하는 방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은 기존의 거친 입자는 갉아내는 방식이었고 아주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닦아내는 방식이죠. 이와 범낭질에 훼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입자가 곱다 보니까 저 불규칙한 기존에 있던 저 침강탄산칼슘보다 때를 뺏기내는 작용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가장 자극을 작게 주는 성분과 함량을 선택하고 여기에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첨가제, 보조제를 합니다. 그 원료가 인공치아 원료를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인산삼 칼슘.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이가 이게 상해 가지고 그 땜빵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레진용 원료입니다. 그래서 시린이의 기능 원료로도 쓰는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우리 임플란트 원료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함량을 인산삼 칼슘을 20%,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5%. 그래서 기존의 침강 탈산 칼슘하고 비슷한 함량을 맞춘 거죠. 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원료죠. 우리가 인공치아로 쓰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치아 강도하고 경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인공치아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 훼손이 최소화되는 거고. 자, 그래서 덴탈 실리카 6%, 그다음에 인산삼 칼슘 20%,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5%. 이렇게 해서 치아 훼손 없이 치태와 치석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성분과 함량을 배합했다. 이게 레시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료 있죠. 인공치아 원료 이 두 가지가 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 그게 뭐냐면 식용부 깎여 내려가죠. 그럼 우리 이 밑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 손상된 상아세포를 내진해 줍니다. 우리 떼워주는 것처럼 우리 충치 생기면 그걸 갉아내고 떼우잖아, 그죠? 이렇게 덮어 씌우기 전에. 예. 그 작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얘들이. 자, 두 번째는 치아와 치경부를 코팅해 줍니다. 우리 이 치아하고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면에 범낭지를 코팅을 잘 해놓으면 때가 잘 안 끼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균으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상된 상아세포를 내진해주고 치아와 치경부를 코팅해준다. 멋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료와 배합, 함량, 이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잇몸 질환에
원인이 뭐냐? 다 하나, 구강 내에 있는 세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지 바이러스 균입니다. 진짜 안 죽는데요, 얘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항균 작용하고 항염 작용만, 그리고 살균만 잘 돼도 자연스럽게 치태와 치석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잇몸도 보호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주 성분을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썼습니다. 천연 성분입니다. 여기에 보조 성분으로 세 가지를 섞었습니다. 메스틱 오일하고 몰약, 그리고 프로폴리스. 전부 다 아는 제품이 이 성분이죠. 천연 항염제, 천연 항산화제, 천연 항균제, 천연 항생제로 쓰이는 제품들입니다. 천연입니다, 전부 다. 여기다 또 추가를 해서 폴리리신, 나타니아, 역시 천연 살균 항균제를 추가로 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약으로 만든 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닦아보면 구역질이 전혀 안 나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구강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 세균이다. 그래서 이거를 살균하고 항균하고 항염하고 하는 작용을 방금 말씀드린 그 성분으로 해가지고 천연 성분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구강 내의 세균의 살균 및 항균은 물론 세균의 정식과 분열 자체를 억제시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정말 좋은 기능성 치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하나의 기능이죠. 피리니를 예방한다든가 또는 잇몸 질환에 좋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저희 입에준 치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케어한다. 그래서 잇몸 질환과 시리니를 동시에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최고의 비율로 최상의 함량으로 기관에 주는 선물인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살균력과 치아와 잇몸을 동시에 보호하고 시리니까지 개선합니다. 이를 코팅해 줍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진짜 치약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거는 가짜 치약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약이잖아요. 우리 이빨에 좋은 약이잖아요. 치약. 근데 사실은 성분을 가만히 보시면 치세제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죠. 약이 아니고 세제였다 하는 거. 이 표면 범랑질을 갉아내는 방식이었고 대면 활성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했었다. 웬만한 고급 치약도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조만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박정택이었습니다.